네, 7시 5분이 돼서 지금 참석한 인원이 76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자면 실명으로 바꿔주시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창에 이름하고 전화번호 뒷자리를 남겨주시면 출석 체크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음텃밭 2023년 이음텃밭 참여자 필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그, 어, 올해 이음텃밭 시작하면서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필수 교육을 잡았습니다. 저는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춘기라고 합니다. 요,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사업 같은 경우에 이 사업명이 인천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명이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으로 텃밭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텃밭이 이음 텃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와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고 올해 어떻게 텃밭을 운영하는지와 관련돼서도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순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인사는 지금 드렸고요. 이음 텃밭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와 현황 그리고 활동과 관련돼서 먼저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3번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음 텃밭 참여자들이 이런 거는 꼭 지키면서 하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할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청하실 때 근데 다들 이음텃밭 참여자 준수사항이라고 하는 거를 공지를 해놨고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들 다 체크하시면서 이음텃밭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읽어봤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한 번 더 읽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자 준수사항을 좀 자세하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는 올해 이음 텃밭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음 텃밭의 다양한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사용 설명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5번이나 뭐 4번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이제 실제 활동을 하면서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현장에서 더 자세하게 아실 기회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 하고 나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궁금해하는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원래 이제 예정에 없던 건데 올해 어떤 일을 이음 텃밭에서 하기로 했냐 하면 농촌진흥청 국가기관이죠. 농촌진흥청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라고 하는 산하기관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 도시농업을 연구하는 도시농업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농업 연구실에서 지금 이제 연구 프로그램으로 이제 제안된 사업이 있어서 인천시랑 같이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음텃밭 참여자들과 같이 뭐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따가 그 연구사님이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수면 장애를 극복하는 텃밭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이제 그 참가자 신청 그런 안내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안내가 끝나면 아마 1시간 반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이음텃밭의 그러니까 재작년 여름의 사진입니다. 이음텃밭이 202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음텃밭에는 토종논도 있습니다. 연못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자라고 있어서 실제 여름이 되면 아주 푸르르고 다양한 작물들을 이제 관찰할 수도 있고 같이 체험해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음텃밭이 지금 이제 대략적인 개요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순환 이음텃밭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사업명은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사업이고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텃밭이 이음텃밭이다. 그래서 위치로 보면 송도동 28-1번지이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송도국제병원 부지입니다. 근데 이제 국제병원이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몇 년 동안 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냥 놀지만 말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시작한 사업이 생태순환 이음 텃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면적은 사실은 뒤에도 굉장히 넓게 남아 있지만 저희가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은 한 14,750제곱미터 정도가 되고 실제 요거보다 조금 더 넓을 것 같아요. 길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면. 그리고 텃밭 참여자가 여기는 700명이라고 해놓긴 했는데 저희가 시민 텃밭이 280구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텃밭이 시민 텃밭의 한 5배 정도 넓은 텃밭으로 운영이 되고 5명 이상 참여를 하거든요. 그 공동체가 16개. 어울림 텃밭도 역시 공동체인데 6개 공동체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수가 한 1,000명, 1,000여 명 되지 않을까? 네. 대부분 가족들이 같이 오시기도 하니까 올해 1년 동안에 1,000여 명 정도 되는 인천 시민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산은 처음에는 2021년, 2022년에는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인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받아들여져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2년 동안 그러니까 약간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시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다가 이게 성과가 괜찮으니까 이게 이제 본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금 본 예산으로 올해부터는 운영되는 그렇게 약간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텃밭 시설은 쉼터, 농기구 보관함, 빗물 이용 시설, 태빛관, 생태화장실, 정원, 토종논, 연못, 이윤광장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풀하고 억새 갈대들이 막 있고 무단 경작하는 분들이 이제 들어와 갖고 이렇게 약간 쓰레기도 쌓여 있고 이런 공간이어서 지금 저희 텃밭에 가보면 이음 텃밭 간판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큰 것도 한 3개 정도 있고 작은 것도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간판에는 원래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무단 경작 금지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놀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공간이었죠. 실제 저희 이음 텃밭 지금 옆에도 무단 경작 텃밭이 꽤 많이 있죠. 뭐 이게 농사 짓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사실은 그 경관적으로나 뭐 이런 게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쓰레기도 쌓이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나가라고 하는 이런 그런 공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간을 인천시가 송도 국제개발이라고 하는 그 회사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고 인천시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이 같이 농사짓는 공간으로 공적인 공간으로 이제 바꿔서 운영하기 시작한 지 이제 올해 3년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공간이 저희가 이음 텃밭으로 쓰는 공간인데 이 파란 공간뿐만 아니라 이 전체가 사실은 송도국제병원 부지이고 굉장히 넓은 부지인데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놀고 있는 공간이어서 여기를 인천시랑 같이 협력해서 텃밭으로 조성해서 저희가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음 텃밭이 이제 다른 텃밭이랑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인천시 안에서도 아마 연수구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텃밭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선악동도 있고 석산에 있는 텃밭도 있고 그다음에 그 송도 행복 텃밭인가요? 네, 그 인천대역 근처에 있는 그런 텃밭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텃밭 그러면 주말 농장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텃밭을 분양받으면 내가 분양받은 텃밭을 잘 농사지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도에 이제 그치게 되는데 저희 이음 텃밭은 처음부터 시도를 할 때 공동체 형성과 공동체를 유지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공동체 텃밭을 지향하는 그런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냐 하면 지금 위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주말 농장과 공동체 텃밭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주말농장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분양받아 하는 텃밭이죠. 근데 그림을 보시면 주말농장은 정말 농사를 위한 공간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빽빽하게 농사짓는 공간을 아주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중점이 뒀다고 한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공동체 텃밭은 사실 이제 이음 텃밭도 이러면 좋은데, 이음 텃밭도 이러면 좋은데, 여기는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공동체 텃밭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장면 뒤쪽에는 텃밭들이 잘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텃밭도 있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텃밭도 있는데, 텃밭 운영하는 것들도 하지만 이런 행사 같은 것들도 자주 한다고 하는 거죠, 텃밭에서. 그래서 이 공간을 보면 뭐 주방도 있고 쉼터도 있고 야외에서 테이블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저렇게 그 뭐라 그러죠? 모닥불 피워놓고 둘러앉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농사를 지으러 왔다가 이제 교류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밥도 같이 나눠 먹고, 그죠? 또 때로는 요리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오게 되면 아이들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하고,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텃밭이 굉장히 다양한 그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분양을 많이 해갖고 농사를 많이 짓게 하는 거에 대한 효과보다 사람들이 농사 지으러 왔다가 농사도 짓고 여기에서 여가를 즐기면서 이웃들과 친하는, 그쵸? 아주 좋은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훨씬 더 텃밭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천시에서 이음 텃밭이라고 하는 공동체 도시 텃밭을 시도한 거는 그냥 분양만 하고 텃밭 체험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같이 만나고 활동하고 하면서 같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텃밭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천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게 굉장히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텃밭에 대한 이미지는 무단 전용 텃밭, 그죠? 그리고 주말 농장 방식.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특정한 개인만 이용하게 되고 농사법도 뭐 유기농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리고 디자인도 보면은 텃밭 농사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자르는 걸로 가게 되고요. 개방성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경관도 고려하지 않고. 근데 공동체 텃밭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최대한 개인과 공동체가 유기적인 농사를 지으면서 텃밭 디자인에 있어서도 농사 짓는 공간도 있지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또 퇴비를 만들어 갖고 같이 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웃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텃밭도 만들어 갖고 같이 그 자원 활동으로 기부 텃밭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하고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왔을 때 편하게 놀 수 있는 놀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관적으로도 좀 경관성을 고려해 갖고 예쁘게 꾸민다거나 이렇게 개방해 놓고 다른 시민들도 와갖고 조깅을 하거나 둘러보거나 체험하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가게 운영하는 것들이 이제 공동체 텃밭이 지향하는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음 텃밭은 주말 농장이 아니라 공동체 텃밭을 생각하면서 운영 계획이나 아니면 뭐 참여 계획, 디자인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음 텃밭의 방식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사진은 가장 첫 해에 이 개장식을 했었던 사진입니다. 2021년도에는 조금 이렇게 조성하는 기간이 좀 들어가서 5월 8일 정도에 개장을 했고, 오른쪽 아래 사진 보시면 이 개장할 당시에 그냥 황량한 푸르른 녹색은 하나도 없이 황량한 이렇게 밭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1, 2년 농사를 짓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땅도 좋아졌습니다. 첫 해에는 땅도 그냥 매립해놓고 방치되었었던 땅이어서 농사짓기에 굉장히 안 좋은 땅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같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조금씩 농사짓기 좋은 공간으로 바뀌게 됐고, 지금은 2년 정도 짓고 난 후여서 이 2년차 된 텃밭은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작년에 조성했던 공간도 처음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땅이
네. 이게 무슨 땅이 좋아져 있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네, 제가 지금 로그아웃 됐다고 하는 메시지가 떠서 네,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첫 해에 개장식 할 때는 되게 황량한 공간이었는데 두 번째 작년에 개장식을 할 때는 조금 개장식을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신농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처음에 개장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공무원들도 많이 오시고 높은 분들도 많이 오셔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방식으로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참여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작년에는 그 방식이 아니라 이제 신농제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축문도 같이 읽고 1년 농사를 이렇게 시작하니 우리 다 같이 풍년을 기원하면서 이제 다 같이 그런 영혼을 담아서 이렇게 고시래도 하고요. 네, 뭐 그런 약간 전통적인 것들을 들려와 갖고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밧줄 가지고 이렇게 놀이를 하기도 하고 소원지를 적어 갖고 소대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넣기도 하고 그런 행사들을 4월 16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개장 행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뭐 외부의 인사들이 오긴 오더라도 어쨌든 텃밭에 있는 참여자들 중심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동제 막 이런 식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놀이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 차랑 2년 차가 다른 게 그런 것 같아요. 1년 차 시작할 때는 어쨌든 참여자들과 관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못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참여자들 간의 이제 관계도 되게 많이 생기고 하니까 2년 차 시작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했고 올해도 그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활동이 융터파스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공동체 텃밭을 지향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의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나눔 텃밭과 그리고 나눔 텃밭 활동을 통해서 나온 생산물을 기부하는 거. 근데 이제 그걸 누가 하냐? 참여자들이 같이 자원활동으로 참여를 해서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음텃밭에서 만들어지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 첫 해에는 나눔 텃밭이 조금 넓었어요. 예, 참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나눔 텃밭이 넓어갖고 자원활동이 정말 힘들게 빡시다고 하죠. 빡세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참여자를 조금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는 인천시의 요구가 있어서 나눔 텃밭을 조금 줄이고 참여자를 많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좀 참여자 구획을 늘렸었거든요. 그래서 기부 내역을 보시면 2011년도에는 그래서 기부 텃밭에서 총 2,900kg의 채소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200kg 정도 나눔 텃밭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기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활동을 누가 했냐? 자원활동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시간을 다 모아갖고 해봤더니 2021년도에는 805시간의 자원봉사를 해주셨고요. 2022년 작년이죠. 에는 1900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내주셔갖고 그 시간에 이 나눔 텃밭에서 가꾸고 수확하고 이렇게 나눔한 것까지 같이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원활동은 근데 농사 짓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경관작물을 심어갖고 꽃을 예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텃밭에 뭐 배수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공동으로 쓰는 공간과 관련돼서는 같이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이런 시간도 갖고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나는 이음 텃밭에 이런 재능을 가지고 기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재능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자원활동과 나눔 텃밭 기부 활동은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이음 텃밭의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기부를 어디로 했냐라고 하는 게 궁금하시잖아요. 여기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수녀님이 저희가 수확한 상추를 받는 사진이거든요.
한 번 수확할 때 이거보다 더 많았을 때도 있는데 이 인천에 꽃동네 회관이라고 하는 무료 급식 나눔을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1년 하루에 3끼를 매일 쉬지 않고 무료 급식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렇게 주는 게 가끔 가다가 주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받으면서 되게 소중하게 받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직접 정성 들여서 직접 키운 거를 직접 수확해 갖고 주다 보니까 그냥 마트에서 이렇게 팔다가 남은 걸 준다거나 이게 아니라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관하고 이제 협약식을 맺어서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난 것들을 이렇게 기부를 한다라고 하니까 나중엔 수녀님이 이거 받으러 오셨다가 같이 텃밭에서 작업도 하시면서 그런 의미도 같이 새기는 그런 일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게 나눔과 기부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끼리도 좀 재미있게 즐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견학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이음터파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가장 기본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역시 그 논이더라고요. 네, 논에서 벼베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내기도 하고 벼베기 한 걸 가지고 탈곡 체험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도시에서 체험하기 되게 어려운 활동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특히 작년에는 경관작물로 밀을 많이 심어갖고 6월 달에 밀 수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밀 수확하고 밀하고 보리 타작하는 것들도 같이 경험하는. 근데 밀하고 보리 타작하는 거는 이제 어른들도 경험을 잘 못 해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험과 이런 행사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음터파에서 참여자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텃밭에 당첨이 되거나 이렇게 참여자로 되지 않더라도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임터밭에 많기 때문에 그때는 언제든지 열어놓고 인천 시민들 또는 전국적으로 임터밭이 이제 소문이 나갔고 전국에서 견학으로 오는 경우도 작년에는 꽤 많았어요. 그런 견학 프로그램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도 하냐 하면 이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요 아이들은 고등학교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하루를 나들이를 온 거예요. 이음터팟으로. 그래서 벼베기 체험도 하고 여기서 즐겁게 놀다가 음식도 같이 이렇게 해 먹으면서 이 텃밭에서 하루를 즐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텃밭 참여자들이 이런 공간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한번 놀러 와갖고 체험 견학을 하고 싶다 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오른쪽에 이렇게 현미경으로 막 보는 거 보이세요? 요거는 뭐냐면 과학 선생님이 본인이 직접 재능 기부를 해갖고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생태 교실을 열었어요. 생태 학교를. 그래서 이음텃밭 주변에서 날 수 있는 이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실제 아주 과학적으로 접근해갖고 실험 관찰하고 탐구하는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들도 이제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서 운영됐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올해도 필요한 만큼 또 그리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만들어 갖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의미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사실은 그런 행사를 참여자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갖고 즐기는 행사를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한번 했거든요. 이때는 이제 뭐 배추 대회, 무대회 이런 것들 했었고요. 올해도 작년에도 했었죠. 마무리하면서 이제 뭐 작물 선발 대회 이런 것들 하면서 상품도 주고 이런 것들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는 그거 플러스 뭐 전 부쳐 먹는 데이, 비빔밥 비벼 먹는 데이 이런 것들이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스스로 알아서 행사를 만들어 갖고 이날 오세요라고 해갖고 즐기는 행사들도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올해는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얼마든지 같이 만들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행사들을 기획하고 초기에 발동시키는 사람들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했냐 하면 운영위원회를 꾸려갖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이음텃밭 사업을 주관하는 곳, 그러니까 주관이라기보다 주최하는 곳은 인천시청이고, 근데 인천시청은 예산과 정책을 마련해 주는 거고요. 실제 그거를 운영하는 단체는 이제 저희 인천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운영을 하지만 결정하고 같이 논의하는 구조는 이제 인천 시민들, 여기 참여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운영위를 다시 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운영위를 꾸릴 예정인데 이렇게 운영위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음텃밭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더 재미있게 만들어가면 좋을지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구조가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뭐 동아리나 이렇게 운영 모임이 있으면 그 중에 동아리를 대표하시는 분들은 한 분씩 추천을 해갖고 운영위원회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의지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봉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운영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과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실행할지를 실제 활동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 이음텃밭에서 계속 상주하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이 그런 실행하는 것들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활동가들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 자원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농사 짓는 것도 당연히 도와줍니다. 네, 초보 농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활동가들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 두 번 다 했었는데 이 성과보고회를 했습니다. 이음텃밭 마무리를 하면서 1년 동안에 이음텃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마무리 성과보고회를 하는데 이 성과보고회 준비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정비해갖고 책을 만들어갖고 책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두 권의 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무실에 오시면 그 이음텃밭 사무실에 오시면 그 책도 구경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음텃밭 참여자 준수 사항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주말 농장 방식으로 하는 거였으면 자기한테 부여된 텃밭만 좀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게 잘 관리하면 되는데 이음텃밭은 그거를 기본으로 하고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 텃밭을 지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분양자 역할이 아니라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같이 만들어가자.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를 배우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생태환경 보존이나 기후위기 대응, 지역사회 나눔과 돌봄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들을 하기 위한 역할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음텃밭 운영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경작 방법에 대한 원칙입니다. 아무래도 생태적이고 건강한 농사를 함께 배우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자연에 해가 되는 것은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학 비료를 주시면 안 되고요. 화학 농약하고 제초제, 살균제 뭐 이런 거 다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닐 덮개를 쓰지 않거든요. 시골에 가보면 농사를 지을 때 다 비닐을 이렇게 덮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심잖아요. 그게 이제 풀을 잡으려고 하는 거긴 한데 저희는 이제 비닐 대신에 낙엽이라든가 아니면 풀을 말려 갖고 그걸 다시 덮어준다거나 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설득하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비닐을 쓰게 되면 사실은 경관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예쁘지가 않죠. 도시에서 텃밭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이 경관을 훼손한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아마 싫어할 겁니다. 저 텃밭은 왜 있지? 이렇게. 그리고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비닐이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 또 토양 오염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비닐이 아니라 자연적인 재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토양 덮개를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물론 화학 비료 대신에 유기농 퇴비를 쓰게 한다거나 화학 농약 대신에 뭐 자연 농약이 있거든요. 자연 재료들로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나중에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무작정 쓰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순환하는 농사법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1번과 관련돼서는 이 세 가지는 하시면 안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순환하는 농사를 위해서 노력한다. 요거는 좀 노력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필수는 아니고. 그래서 자가태비를 만들고 사용하기. 그다음에 생태순환 농법을 배우고 실천하기. 그다음에 물을 절약하기. 이렇게 있는데 1번하고 2번은 많이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탭이 만드는 날 이렇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참여하게끔 할 거고요. 생태순환 농법은 잘 모르죠. 사실은 이제 초보자들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활동가들을 잘 이용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친해지면 확실히 농사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친해지고 필요한 게 있으면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찾아서 물어보면 활동가들이 언제든지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물 절약하기는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이음텃밭은 전체적인 설계가 이게 좀 한계이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국제병원 부지에 임시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 수도관을 연결하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하기로 했거든요. 전기도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빗물을 중심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갖고 중간중간 둔벙을 파놓기도 하고 쉼터 위에다가 빗물 받을 수 있는 거를 연결해갖고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갖고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물을 마구마구 쓰는 게 아니라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알려드리고 같이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실제 그렇게 물 절약하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농사에 대한 원칙이 있고요. 4번 이음텃밭 운영 규칙입니다. 다음에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권리와 의무가 있냐 하면 단순하게 이제 분양을 받은 계약자 관계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간다고 하는 원칙 안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부여받은 텃밭 구획을 책임 있게 농사지을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어요. 책임 있게 농사를 안 지으면 그 귀한 땅을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가다가 이 땅은 왜 이렇게 농사도 안 짓는데 나한테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권리도 있지만 이제 잘 지을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필수 교육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의무를 지키고 있는 거고요. 텃밭 운영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텃밭 운영과 관련돼서 의견을 같이 수렴을 하기도 하고 같이 제시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밴드라고 하는 공간도 있어서 여기에 텃밭 운영과 관련돼서 같이 토론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공동이용시설은 뭐 쉼터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농기구들, 공동으로 이용하는 농기구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취지에서는 이렇게 관리도 같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하는 거죠. 나는 이용만 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이용했으면 쓰레기나 청소도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참여자 준수사항을 지키는 의무 이건 이따가 준수사항 얘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이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같이 농사를 지을 거잖아요. 근데 6시간 이상의 자원활동 의무 시간이 있습니다. 7월까지 3시간을 채워주셔야 되고 11월 달까지는 6시간을 하셔야 되고요.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2배수로 채워주셔야지 됩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월 1시간 이상 이렇게 했었는데 약간 완화를 시킨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 1시간씩 하면 한 8시간 하셔야 되고 매월 체크를 했거든요. 이제 올해는 매월 체크를 안 하고 7월 달에 한번 결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7월 달까지 3시간을 채워주셨는지 못 채워주셨는지 만약에 못 채우면 이거 약간 참여 자격을 상실하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 이음텃밭의 운영 준수 사항, 그래서 금기 사항, 시설 및 재산, 경작물의 파괴 및 도난 행위. 이거 하면 안 되겠죠? 막 이렇게
분실 사고 막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2번 흡연 및 허가되지 않은 음주 조리 행위. 흡연은 안 되고요. 무조건 안 되고 그다음에 음주도 안 됩니다. 조리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아까 전데이 같은 걸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전을 붙여서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서는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막 와갖고 이렇게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고요. 그다음 번호 가지고 와갖고 막 끓여 먹고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대신에 뭐는 되냐면 싸와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먹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거 유념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3번 타인에게 가하는 폭력 행위는 안 된다. 네. 그리고 2번 준수 사항인데요. 각자 발생시킨 쓰레기는 되가져갑니다. 이음텃밭이 굉장히 넓은데 쓰레기통이 하나 없습니다.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거의 안 쌓이거든요. 네. 그만큼 작년, 재작년에 되게 잘 지켜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퇴비 봉지를 쓰고 나서 퇴비 봉지를 그냥 돌멩이로 눌러놓고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본인 밭 구획이더라도 쓰레기를 쌓아 놓는 거는 안 됩니다. 네, 다 가져가셔야지. 다만 뭐 이렇게 네, 뭐 탭이 남은 거를 일부 잠깐 갖다 놓는다 정도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쓰레기인데 자기 밭에다가 그냥 놔두는 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가 공적인 공간이어서 사적인 공간이 아니잖아요.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야지 이음텃밭이 오랫동안 네,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가져왔으면 다시 다 본인이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생한 부산물의 유기물만 퇴비칸에 정리합니다. 나중에 퇴비칸을 이용하게 되는데 퇴비칸에서 부산물 나온 것들도 다 썰어갖고 퇴비 만드는 활동을 퇴비 동아리에서 이제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퇴비를 만드는데 썩는 재료가 아니라 안 썩는 비닐이라든가 뭐 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퇴비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시라고 하는 뜻이고요. 3번 부여받은 구획 외에 경작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내가 밭을 부여받았는데 요 앞에 보니까 길이 있고 길 뒤에 보면 막 공간이 있어서 여기를 내가 뭔가 심어도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임의로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관리를 자기가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는 기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활동가와 합의를 해갖고 합의된 것만 진행을 해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임의대로 내가 뭐 여기가 이제 비어 있으니까 그냥 뭐 심어도 될 것 같아서 심으시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공적으로 결정한 것만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4번은 경작에 필요한 조치 외에 시설이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네, 설치하시면 집 짓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5번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이제 대기자를 선정한 이유가 100명 정도의 대기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경고를 받고 참여 자격을 상실한 분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대기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텃밭을 이양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텃밭 구역을 방치했을 경우, 자원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경작 방법에 대한 원칙을 어겼을 경우, 쓰레기를 방치했을 경우에는 경고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참여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필수 교육을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부여받은 텃밭 구역을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예를 들면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뭐 자녀들에게 같이 농사를 짓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친구한테 준다 아니면 지인한테 이 양도를 하고 싶다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 조치 2회 이후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의무자원 활동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7월까지 3시간을 못 채우면 7월 말까지 한번 해서 가을 농사 들어갈 때는 한번 그 의무사항을 못 채우신 분들은 정리를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형사적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조치의 시행은 네, 기본적으로 활동가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점검을 할 거예요. 눈에 다 띄거든요. 네, 그리고 참여 자격의 상실 조치가 있을 때는 텃밭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대상자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에서 본 배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밑에 길게 있는 게 첫 해에 조성한 구역이고요. 위에 네모나게 있는 게 작년에 조성한 구역입니다. 근데 올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첫 해에 조성한 이 긴 텃밭 중에 가운데 길이 있잖아요. 가운데 길의 밑에 부분은 도로랑 인접한 부분이어서 인천시에서 거기는 너무 도로랑 인접해 있으니 텃밭으로 이렇게 분양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도로랑 인접한 구역에는 경관작물을 더 늘리도록 그렇게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텃밭 구획이 많이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텃밭도 한 100개 정도가 줄었고요. 공동체 텃밭도 한 열 몇 개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왼쪽에 나뭇잎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가 토종 텃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토종 텃밭 위에 논하고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모나게 되어 있는 4개의 구역에는 쉼터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에 시민 텃밭 251번부터 280번까지 있는 데가 이 밑에 구역은 없어지고 이 위에 구역 여기가 가을 쉼터고 여기가 겨울 쉼터거든요. 요 겨울하고 가을 쉼터 사이에 있는 시민 텃밭이 30개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가을 텃밭하고 중간에 여기 사무실이 있거든요. 임시 사무실이 있는데 이 사이 중간에는 나눔 텃밭하고 뭐 연구 프로젝트용 텃밭 이런 것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정원이 있고요. 이쪽 오른쪽 부분은 이제 원래는 이제 공동체 텃밭으로 분양을 했던 구역인데 여기도 밑에의 절반은 이제 경관으로 바뀌게 되고 나머지 공동체가 여기에 이제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네모나게 되어 있는 구역은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틀밭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 텃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회적 배려 계층 들에게 조금 더 농사를 좀 편하게 지을 수 있게끔 툴로 만들어진 텃밭 구획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구획이 6구획을 올해 쓸 예정입니다. 6개 단체가 여기서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조성한 이 네모난 텃밭에 이제 구획으로 보면 여기가 구획이 되게 많아요. 천편일률적으로 아까 주말농장 하듯이 한 건데 근데 어쨌거나 여기에 시민 텃밭 250번까지가 여기에 배치될 예정이고요. 일부는 공동체 텃밭으로 공동체 텃밭 1번에서 4번까지가 이쪽에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쉼터도 있고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개장식이 4월 8일이고 자원활동은 4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달까지 있을 예정이고요. 아마 빠르면 4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성과 보고회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자 활동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가장 기본이 그래서 자원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6시간 정도 참여하시면 되는데 본인의 농사를 짓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이 자원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미 있는 활동도 하면서 우리가 이음텃밭 전체를 참여자들의 힘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하는 아주 기본적인 활동이 이 자원활동인데요. 매월 날짜를 정해갖고 미리 공지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나는 참여할 수 있다 하시면 그 날짜에 자원활동 신청을 하셔갖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재능을 이용해갖고 이음텃밭에서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재능에 맞춰서 자원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거와 관련돼서는 나중에 활동가들하고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정해진 날짜에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를 제안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한 번 자원활동 할 때 1시간 반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작년하고 좀 달라진 점이죠. 작년에 1시간만 하다 보니까 막 준비하고 마무리하기에 되게 급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시간 반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예를 들면 관심 있는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갖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작년에도 퇴비 만들기, 퇴비 팀이 있어갖고 굉장히 재미있게 1년 동안에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 기획하는 팀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설 보수하고 만드는 이런 팀도 있었고요. 네, 올해는 약간 뭐 화덕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퍼머컬처 공부하는 모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호박 키우기 동아리, 예를 들면. 네, 그리고 이런 동아리가 생긴다고 하면 텃밭의 일부 구획을 그 동아리가 쓸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약간 테마 텃밭을 만들어서 하려고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채식 동아리, 허브 동아리 이런 식으로도 기준은 5명 이상이면 동아리를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이 되면 동아리 중에 한 명을 운영위원으로 추천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나서 설문을 받을 거거든요. 그 설문에 관심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관심 체크를 해주시면 나중에 관심에 있는 별로 약간 동아리 구성을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체험활동이나 견학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본인이 그냥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이 많고 한번 초대를 했으면 좋겠는 대상자가 있으면 그것도 제안을 해갖고 와갖고 체험할 수 있게끔 견학이나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음텃밭에서 준비하는 월별로 주요한 이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이음텃밭 운영진에서 활동가들이 계획을 해갖고 요 날은 요런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밀 수확하고 타작하는 그 체험을 굉장히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음텃밭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지인들이나 아니면 인천시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개방을 해갖고 오실 수 있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활동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올해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에 5월 초에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 5월 초, 6월 달 정도만 돼도 굉장히 푸르러집니다. 이 길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푸르른 밭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무실에 오시면 언제든지 활동가들이 대기를 했다가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쉼터가 보이시죠? 쉼터가 이런 쉼터가 기존의 텃밭에 한 4개 정도가 있고 올해는 작년에 조성한 그 이용 광장 뒤로 쉼터를 하나 더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런 쉼터가 봄, 여름, 가을로 돼서 봄동, 여름동, 그다음 가을 쉼터, 뭐 겨울 쉼터 이런 식으로 4개가 있습니다. 워낙 길쭉하기 때문에 4개가 있고요. 규격은 3m 곱하기 4m, 6m인데 안에 또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뜨거운 여름철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하게 되고 또 여기가 바람이 잘 통해요. 보시면 나무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바람이 잘 통해서 바람이 잘 불잖아요. 그래서 그늘에만 들어가 있어도 아주 훌륭한 쉼터가 됩니다. 그래서 뭐 맛있는 것들을 쌓아갖고 일하시다가 잠깐 쉼터에서 쉬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쉼터에는 지붕에서 받아갖고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도 있어요. 빗물 저금통이 이렇게 2개가 있고 그리고 농기구도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여기다가 항상 비치를 해둡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요거는 퇴비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음텃밭에서 나오는 부산물들도 전부 다 폐기물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 퇴비로 만드는 활동들을 작년에 퇴비팀을 중심으로 해갖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쓰레기도 안 남기고 자원도 순환하는 이런 생태 순환하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빗물저금통, 퇴비간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무실이 아까 전기도 안 쓰고 물도 저희는 이제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기는 어떻게 쓰냐면 태양광 발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소형 풍력 발전기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풍력 발전기가 더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바람이 항시 불어갖고 태양광은 해가 지면 일을 못 하는데 이 소형 풍력은 계속 일을 해서 여기서 모아진 전기로 이 사무실에서 쓰는 것들을 전부 다 충당을 합니다. 컴퓨터도 쓰고 또 뭐죠? 간단하게 전기장판도 간단하게 쓰고요. 선풍기도 돌리고 그다음에 충전하는 것들도 다 하거든요. 저희 활동가들이 쓰는 것 중에 이제 예초기가 있는데 그것도 전기 예초기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 태양광으로 전부 다 충전을 해서 다시 쓰고 이렇게 그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도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조성된 데는 이제 번듯한 쉼터가 없어갖고 그늘막이 없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요 시설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장식 정도 되면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가운데 쉼터가 있고 여기 농기구 창고도 있고 뭐 그렇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그쪽 구역에 있는 분들도 쉼터를 앞으로는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저희가 용자재를 다 이렇게 제공해드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의 한계도 있고 다 제공하는 게 맞지도 않고 그래서 개장식 정도에는 이제 입채소 모종하고 이런 것들을 나눠드릴 겁니다. 개장식이 좀 많이 오시라고. 그리고 탭이 10kg, 유기농 탭이 10kg 정도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릴 건데 그 이후에는 이제 비료는 화학 비료가 아니라 이제 뭐 유기농 비료가 있거든요. 그 비료든 아니면 모종, 고추나 뭐 토마토 이런 모종이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실 텐데 구매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여기서 인터파스에서 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공동 구매를 추진할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예를 들면 뭐 지주대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동 구매에 필요한 것들은 공동 구매를 하니 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쉽게 수령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원봉사 신청은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한 달 전쯤에 그 다음 달 일정을 미리 공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미리 신청을 해갖고 하시면 놓치지 않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은 될 수 있으면 건너편에 있는 그 송도 이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거기에 주차장이 되게 넓거든요. 거기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버스가 있는 구역 보이세요? 이쪽으로 이제 출입구가 있는데 이 버스 주차하는데 옆에 작게 저희 텃밭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제 붐비기도 하는데 거기에다가 차를 대시고 여기 텃밭으로 들어올 때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이 안까지 차를 몰고 오는 거는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실은 지금 생태 화장실이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작년에 잘 사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참여자들만 하면 교육을 잘해갖고 화장실 사용법을 교육을 잘해갖고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외부인들이 막 사용을 하면서 화장실이 관리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사용을 잘 못했는데 올해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끔 화장실을 다시 개보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생태 화장실입니다. 수세식 막 물 펑펑 쓰는 그런 화장실이 아니라 생태 화장실이어서 뭐 사용법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활동가들이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급할 때는 쓸 수 있는 화장실로 되어 있긴 할 텐데 그게 약간 그런 방식의 화장실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건너편에 이제 행정복지센터나 커넬워크 화장실도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텃밭 시작을 할 때 이제 밭갈이를 이제 하는데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옆에 이웃한 밭하고 경계를 확실하게 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경계 통로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 작업을 하다가 모르겠으면 활동가 분들한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막 문자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문자를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어떻게 하냐면 이음텃밭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 가입하라고 하는 초대장을 다 발송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밴드에 가입을 해갖고 이런 공지사항이나 공동구매나 자원활동 신청이나 뭐 행사가 있다 이런 공지사항이 다 밴드로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텃밭 참여자분들도 뭐 내 텃밭 소식을 올리기도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것 아주 기본적인 소통이 밴드에서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텃밭 운영과 관련된 의견도 이 밴드를 통해서 같이 나눌 수도 있고 하니까 밴드에 꼭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동체 텃밭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회원 전체가 밴드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 밴드의 공지를 못 보시는 그냥 일반 회원분들이 대표자분들만 들어와 있고 하면 그런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밴드를 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작년의 사진인데요.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사실 텃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이 어르신이 손기술이 되게 좋고 공구도 다 가지고 계셔서 자전거도 막 스스로 막 다 고치시는 분인데 농기구가 막 부러지잖아요. 그 농기구를 스스로 가지고 오셔갖고 때가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씩 내셔갖고 계속 수리를 해주세요. 네. 이분은 이 재능을 가지고 계속 이 텃밭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음 텃밭에서 뭔가 행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아이들을 위해서 풍선 아트를 해갖고 매번 도움을 주셔갖고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음 텃밭에서 자원순환을 하는 퇴비를 만드는 실천을 정기적으로 막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여갖고 퇴비 만들기 연구도 하고 막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하는 활동을 하는 퇴비팀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들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이음 텃밭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 출석은 댓글을 계속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주셔도 좋고 아니면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강의 때는 꽤 질문이 많았었거든요. 네. 네, 지금 출석과 관련된 질문들만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네. 다른 질문이 없을까요? 공동체 자원봉사 시간은 1인당인가요? 네, 공동체 텃밭은 조금 편의를 봐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시민 텃밭은 6시간을 다 채워 줘야 되는데 공동체 텃밭은 2명이 오든 1명이 더블로 하든 어쨌든 시민 텃밭의 2배 정도의 자원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기구는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주 개인적인 농기구는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비치해 두는 거는 물조리라든가 삽이라든가 뭐 괭이 정도, 그 정도, 그 정도가 비치가 되어 있어서 홈이라든가 그거보다 더 개인적인 농기구는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보니까 없네요. 네.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개인으로 동명이인이 있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바로 씨앗을 뿌릴 정도로 밭이 정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야 될까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최대한 에너지를 안 쓰는 방법으로 인력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아주 방치된 밭을 주는 건 아니고 구획 정비는 되어 있을 텐데 대부분 다른 텃밭들은 막 이렇게 기계로 로타리를 다 친 다음에 다 갈아놓고 이렇게 씨만 바로 뿌리면 될 수 있게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획만 나눠져 있고 자기 밭을 자기가 만들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가 안 되어 있다기보다는 밭갈이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개장식이나 텃밭 배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개장식 전까지 아마 그 배정을 해 놓을 거고 개장식 날 오시면 알게 될 거고 아니면 미리 궁금하다 싶으면 다음 주 뭐 한 수요일 정도에는 이렇게 배정이 다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직접 오셔갖고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밭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 용수는 충분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약하는 방법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물을 함부로 주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밭에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이렇게 증발을 많이 시키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증발을 덜 시키게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은 빗물을 중심으로 하되 너무 가물어 갖고 빗물도 안 받아 있다라고 할 때는 저희가 조치를 취해서 뭐 물차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그 여기 요 쉼터 입구에 있는 주차장 옆에 있는 쉼터에는 물을 항상 채워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멀긴 하지만 여기까지 와갖고 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은 집에서 담아오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개장식은 한 1시간 반 정도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10시부터 11시 반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은색 비닐 덮개는 안 된다고 했죠. 비닐 대신에 신문으로 덮개를 해도 될까요? 비닐이 이제 썩지 않는 재료이기도 하고 경관상 안 좋아서 안 된다고 한 거고요. 신문은 이제 썩는 재료이긴 한데 약간 그래도 미관을 해치지 않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도움은 활동가분들한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물은 무엇을 심어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만 원칙이 뭐냐 하면 어디서는 뭐를 심지 마라, 뭐를 심지 마라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심지 말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원칙은 뭐냐면 주위 텃밭에 해를 끼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넝쿨을 뻗어나가는 거를 호박을 심고 싶다. 심으셔도 돼요. 근데 주위 텃밭에 해를 끼치시면 안 되는 거 하는 거죠. 그게 된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옥수수만 전부 심을 생각인데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을지 고민입니다. 아마 피해를 줄 겁니다. 옥수수만 심으실 거면 굳이 임턱밭을 하셔야 되는지가 고민입니다. 저는. 네. 옥수수만 심으실 거면 굳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없으면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초과를 했는데요. 네. 제 강의를 뭐 여기서 마쳐도 되겠죠?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립원화특작과학원에서 수면장애 개선 프로젝트를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를 저희 이음텃밭에서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와 관련된 설명을 직접 농진청에서 연구사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영빈 연구사님, 네, 안 계신가요? 네, 목소리 정영진. 들리세요?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생활농업연구실의 정영빈 연구사입니다. 네. 공유. 네, 공연 이제 지금 될 겁니다. 네. 우선 이제 저희 기관이 좀 낯설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 기관하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좀 소개해 드린 다음에 이 과제를 수행하는 이제 배경, 그다음에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농촌진흥청 밑에 있는 산하기관 중에 국립원예 특작과학원으로 과수, 채소, 화훼, 그다음에 저희 과인 도시농업 이런 원예 특용 작물을 연구하고 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환경조경연구실, 치유농업연구실, 그다음 생활농업연구실 이렇게 3개 실로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저희는 텃밭이란 도시 텃밭과 학교 텃밭을 연구하는 생활농업연구실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유아부터 초, 중, 고 이제 중장년까지 이제 생애 주기별로 텃밭을 활용해서 이제 취미나 교육, 체험 같은 이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과제는 이제 텃밭 정원의 활동 효과를 보는 걸로, 그다음에 신체적 정서적 효과를 보려고 이제 수면 효과 개선이라는 부분을 이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요새 수면 장애 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좀 도시 텃밭이라는 활동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 이런 거를 한번 개발해 보고자 지금 이 과제를 수행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면 장애를 평가하는 방법들이 수면 일기, 자가 평가 설문지들 종류와 실체 활동량과 수면 다원 검사가 있는데요. 이 4가지를 이번에 이제 같이 대상자를 모집하고 함께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수면에 관한 일주기 리듬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자정에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멜라토닌이 이제 분비되는 이런 일주기인데요. 이게 규칙적인 생활과 식사를 했을 때 이게 건강한 잠을 잔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저희는 도시 텃밭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하루 30분 이상 햇빛을 쐬게 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것부터 하는 이제 신체 활동 이제 해서 최소 뭐 150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허브차나 건강차를 먹으면서 카페인 같은 걸 줄이는 생활 습관을 이제 권장하면서 스트레스 줄이고 해서 이렇게 도시 텃밭이라는 활동 안에서 이제 수면 장애나 수면 효과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멜라토닌 분비는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 음식, 이제 신체 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뒤에 텃밭에서 하는 작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추라는 흑화랑이라는 상추 하나 가지고 뭐 만들 수 있는 요리 같은 것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같이 하고, 이런 것을 집에 가서 더 식생활에 연계할 수 있게 이런 활동을 이제 제안하고요. 그다음에 텃밭 안에서 이제 땅을 파고 고르고 뭐 잡초 뽑고 뭐 수확하고 물 주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신체 활동을 권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저희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이제 시험포인데요. 제가 여기서 기능성 텃밭 모델이라고 해서 수면 장애, 뭐 심혈관에 좋은 뭐 이런 작물들을 이제 서치해 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같이 하려고 하는 이 기능성 텃밭 모델은 이제 비만 예방이라고 해서 비만에 좋은 뭐 채소 이제 기능성 성분 분석이 되어 있던 작물들과, 여기 상추는 수면에 좋은 락토신이 많이 있다는 이제 흑화랑을 가지고 총 14가지 작물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이 작물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매주 12회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12일 날 저희는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검사는 총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은 3번, 그다음에 3개월 후인 9월 달에 한 번, 총 4번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참여자를 모집을 하려는 대상자는 이제 성인 40에서 50대 20명 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질병 유무와 사전에 체크한 것들 때문에 이보단 2배인 40명 정도 참가자를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명에서 한 60명 정도 돼서 대신 저희와 할 때 특히 텃밭 활동을 하는 동안은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적어주실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참여자를 모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정도 약 2시간 이내 이제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분들로 이제 꼭 해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검사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4번 진행된다고 했는데요. 이제 수면 다운 검사라고 하는 수면 검사, 그다음에 타액으로 하는 이제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는 이제 인천에 있는 국제성모병원에서 수면 연구소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이 설문조사 같은 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제가 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설문조사는 저는 일반적인 특성과 수면의 질 아웃문화, 그다음에 스트레스 척도, 열문화, 그다음 신체 활동 설문지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뭐 뛰었던 달리기나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한 일은 며칠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설문지인데요. 6문화. 그다음에 매일 내가 텃밭에 갔는지 안 갔는지, 뭐 텃밭 활동은 뭐 했고 이제 신체 활동 뭐 했는지 하는 이제 활동 체크리스트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했던 뭐 심박수나 이런 거 적는 일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리적인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병원에 오기 전에 전날 밤에 이렇게 주는 이 키트에 타액을 채취한 다음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다음날 갖고 오면 되고요. 그다음 수면 다운 검사라는 거는 이제 수면 연구소에 가면은 이런 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검사 당일 저녁 8시에까지 가셔서 이제
잠잘 준비를 하면서 이제 다음날 7시까지 진행되는 검사인데요. 이때는 자기 몸에 뇌파에도 머리에도 이제 호흡, 가슴 이런 데 센서를 장착하고 이제 근전도, 호흡량 이런 거를 데이터를 이제 받고 내가 수면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자기의 수면 특성을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도 잘 지켜주실 수 있고 그럼에도 나는 수면 장애가 있는 것 같다. 아니야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따가 대표님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검사를 하러 갈 때는 이게 딱 수면 다운 검사 하러 갈 때는 2번 이제 사례비를 이렇게 5만 원, 5만 원 이제 교통비를 드리고요. 저희 설문조사를 할 때는 이제 회당 3만 원씩 사례비를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고려하고 그래도 궁금하고 저희랑 함께 연구 과제 이렇게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 대표님께 참가에 관해서 연령이랑 생일 이런 거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궁금한 점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거 같이 하게 되는 거는 이음 텃밭의 한쪽 텃밭을 할애를 해갖고 아까 12회차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 12회차 프로그램 동안에 허브도 심고 뭐 먹는 것도 같이 만들어서 먹고 수면에 이제 도움이 되는 텃밭 활동을 매주 할 거거든요. 그거는 부여된 지금 이제 배정되어 있는 텃밭이랑 별개로 그 프로그램을 위한 텃밭은 별개로 하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재료나 프로그램은 전부 다 농진청에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수면 검사는 필수로 하셔야지 이렇게 전후 데이터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검사와 설문지, 그다음에 12회차 프로그램에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가 기관에서 하는 거에 같이 참여하니까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텃밭 프로그램 12회차도 시간만 되시면 어디서 참여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거든요. 농진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니까 참여하시고. 시청자와 참가자가 저희는 이 대상자 연령에만 맞으면 되고요. 신청을 하셔도 만약에 이게 수면의 질 이런 설문지를 했는데 수면 장애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선 신청은 가능합니다. 40에서 50대 성인이시라면. 네. 네, 가능합니다. 가족 중에 수면 장애가 있다 네. 그러면 신청을 하세요. 네. 그거 나중에 요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문자를 하나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필수교육 신청하듯이 평가 설문을 할 거예요. 오늘 교육이 어땠는지. 근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거 신청할 수 있게끔 적을 수 있게 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번 더 보시고 나는 여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적으시면 저희가 모아갖고 지금 연구사님한테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더 질문이 없을까요? 네, 가족 중에 수면장애 있으시면 연결을 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일하시고 저녁 시간에 오자마자 또 이 교육도 들으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필수 교육은 요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텃밭에서 뵙길 바라고요. 당부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텃밭이 배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는 개장식을 기점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개장식 때 다 나와주셔서 같이 활동도 하고 모종도 받아가시면서 도움도 받고 하는 거를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8일 날 토요일 10시고요. 그 개장식 때는 저도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저녁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문자를 곧 한 30분 안에 보내드릴 텐데 꼭 그 평가 설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문지에 이 연구 프로그램 신청하는 것도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가족 명의로 하시려면 그 신청하실 때 그 내용을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개장하면서 밭에서 앞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실명으로 안 되어 있는데 출석이 안 되신 분들은 채팅창에 지금이라도 네, 실명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